네, 드디어 목요일. 지금 아주 낯선 목소리가 들리시죠? 평소에 나긋나긋한 아나운서 목소리 아닙니다. 왠지 훈련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 목소리죠? 잠이 확 깨시지 않으신가요? 다이 365 중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오지영 사장님께서 신정수 선생님 다이아 팩토리 강의를 가셔서 이제 저희끼리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큰 부담은 우리 김지리 선생님 모셔서 아주 멋진 또 중코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은 김지리 선생님의 이야기와 말씀으로 꽉 채우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강의해 주셨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원래 핵심 가치를 좋아하는 데다가, 그걸 너무 정말 잘 주셔갖고, 그쵸? 벌써 이정경 사장님 막 박수 치시고 막 스피치 하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그 강의를 사실 듣고 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끼리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강의 듣고 나서 느꼈던 그 느낌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강현수 선생님, 플래티넘 강현수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어떠셨어요? 우리 그때 선생님 강의 끝나고 나서. 네. 오늘 예쁘게 입술도 칠하시고. 네, 오늘 입술 칠했어요. 스폰서님 만난다고. 저도 지난번에 우리 김진희 스폰서님 강의 듣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와, 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들었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굉장히 아쉬움도 있었고 또 저만 들어서 너무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 저라도 굉장히 좋은 강의 들어서 되게 만족스러웠었고요. 저희가 시크릿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온 도구 중에 하나지만 그 회사의 그런 스토리, 그다음에 그런 확고한 철학이 있다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저희가 시크릿을 선택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게 시크릿의 핵심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다 보면 저희가 정말 성공한 사람의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은데 스폰서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와닿았던 거는 결의 같은 사람 이 얘기가 굉장히 저는 와닿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시크릿 하면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느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 지날 때마다. 근데 일단 저라도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같은 사람끼리 거의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랑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만난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끌어당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부터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저와 같은 매력적인 사람들이 다 모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정말 저희가 원하는 선한 그의 부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스푸님 강의를 듣고 시크릿의 어떤 사업의 가치를 한번 제대로 느꼈던 정말 순간이었던 그 기억이 전 납니다. 그때 그 강의 그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일단 우리 스푸님 오셨으니까요. 우리 시크릿의 거의 1번 우리 시크릿의 선조 우리 시크릿의 어머님, 네, 우리 김지수님 귀한 발걸음 주셨는데 멋진 강의를 꽉 채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서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보고 싶었고요. 특히 여기 365 군단은 다 예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똑똑하신 분들이 계신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군데 가보면 그 그룹마다 팀마다 이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요 항상 저번에 처음에 여기서 그렇게 우리 10개명을 하고 나서 계속 10개명을 하고 다녔고 너무 좋았던 게 이번에 회사에서 줌 미팅에 또 10개명이 들어갔죠. 최은정 사장님.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 전체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또 뭔가 뭐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제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책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 준비한 거거든요. 같이 우리가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저도 어떻게 하면 시크릿 사업을 잘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를 늘 고민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또 바뀌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또 마케팅 방법도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제가 나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막 봅니다. SNS를 제가 전부 다 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눈이 나빠져서요. 책을 잘 볼 수가 없고 그래요. 사장님들도 이렇게 미소 끄덕여 주시는 거 이 정도 보이지 자세히 잘 안 보여요. 그게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참 오래 하면서 그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내려놨던 이유가 어느 날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제가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할머니 같아요 이랬어요. 그 소리가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고 뭔가 대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정신 번쩍 들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예쁜 선생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눈이 나빠서 아이들하고 더 이상 논술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였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늘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눈 잘 보일 때 책 많이 보세요 이 소리 해요. 요즘에는 듣는 북도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했어요. 지난달에는 제가 북클럽에 들어가서 책을 5권 읽었는데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면 눈만 가지고는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래서 책 보는 것보다 그냥 핸드폰 넘기는 게 아직은 쉬워요. 오래 적응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책 읽은 이야기 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방적이지 않고요. 끝나고 나서 또 사장님들 얘기도 듣고 저는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하고 또 뭔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제가 제목을 잠깐 생각해 봤는데 다이오 365 너무 좋고 다이아 365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시크릿 365 365일 시크릿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저는 일상 전체가 시크릿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매사에 오늘도 그냥 우리 좋은 사장님들하고 줌 미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후에 남편이 시장을 가다가 쪽갈비를 남편이 해줬어요. 그래서 쪽갈비를 너무 맛있게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고 설거지도 남편이 해줬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여행을 제가 남편하고 같이 가거든요. 제가 딴 네트워크를 할 때는 남편을 많이 데리고 갔었는데 딴 데서 제가 막 비즈니스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시크릿에서는 비즈니스를 못 탔어요. 제가 실은 아직은 다이아몬드라서. 근데 남편 데리고 가는 게 자존심 상해서 여지껏 안 데리고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만 데리고 다니고 그걸 계기로 여행 때 우리 박세훈 사장이 같이 가게 됨으로써 박세훈 사장이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대만 여행 갔다 와서. 그래서 사장님들이 다음 여행 있으시면 어떻게든지 점수를 2배로 따셔서 같이 사업하고 싶은 분 모시고 가는 것도 되게 가족들은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남편이 밥 잘해주고 좋지요. 저는 운전도 이제 그 일 이후에 못하게 하고 거의 남편이 해주거든요. 예, 우리 남편은 이제 퇴직을 했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돈 벌면 도와줍니다, 남자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의미 있는 일도 좋고 가치 있는 일도 좋고 가장 큰 가치는 선한 부자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찍은 사진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을이. 왜 이렇게 가을이 예쁜지 혼자 보기 정말 아깝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누구는 노란 국화가 이쁘고 누구는 핑크 국화가 이쁘고 다 틀려요. 아마 여기서 우리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아마 다 틀리실 거예요. 이 밑에 아래 잔잔한 국화만 이쁜 줄 알았더니 이 아래 잔잔한 이 또 들국화 같은 이 국화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금방 여기서 너무 예쁘다 그러고 사진을 찍어놓고 저쪽 가서 어머 이렇게 예쁠 수 있어 그러고 또 사진을 찍어요. 끝없이 사람도 이렇게 끝없이 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연을 보면서 다름을 인정하자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만 한가요? 며칠 전에는 또 이 단풍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고 나서 좋은 글을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자꾸 그래서 책 한 권을 내야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우리 집 앞에 관악산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찍었냐면 이뮤넥스 그 체험단을 하면서 어떻게 예쁜 데다가 우리 제품을 예쁘게 올려놓고 찍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찍게 된 거거든요. 막 이런 나무 위에도 올려놔보고 막 굴러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체험단에서 제가 대상을 받았지 않겠어요? 예, 우리 회사도 참 분명히 저보다 더 잘하신 분이 계실 텐데 어떻게든 제가 그 회사의 9가지 미션을 다 지켜냈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밥 먹다가도 그 미션 하는 날 저는 미션 마감일이 오늘이면 그 전날 다 이거를 해서 제출을 했고 블로그에도 했고 페이스북에도 했고 SNS에도 하면서 막 올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상품이 왔는데 아직 이걸 준비하느냐고 사진은 못 찍었는데 100만 원 정도의 우리 제품이 왔어요. 우와. 근데 한 상자에 제가 2등은 해봤거든요 전에. 그래서 한 30만 원어치 제품은 받아봤는데 1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정말 식품하고 제일 비싼 걸로만 한 상자가 왔어요. 그래서 댓글도 이번에 점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생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댓글도 달아주세요 막 그랬었기 때문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하고 이제 그 100만 원어치 제품을 나누면서 또 새로운 소비자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사장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밖에서 보는 분들이 어떻게 인정하냐면 성실하다 이렇게 인정해요. 예.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오늘도 본사에서 사업 설명이 돌아간 것 같고 이건 어저께 저희 다이아방에 올라온 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뛰었고요. 이렇게 우리 센터는 그대로 있었네. 그쵸? 예, 그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도 센터에 나가서 좀 움직여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장님들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큐리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저녁에라도 센터에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어떻게든 어렵게 지금 회사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 방침을 잘 지켜가면서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쩌면 오늘 이날 이번 주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번 프로모션에 목표를 하셨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도 아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모션이 끝날 때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예, 그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고요. 아니 누구도 했고 누구도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요. 저는 제가 힘들 때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안 돼? 나 당연히 될 거야. 아마 이 방에 계신 사장님들 여러 가지 일을 제치고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했잖아요. 63살도 대상을 받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다음 체험단은 사장님들 같이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나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난다는 마케팅도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살을 빼지 못한 나의 모습, 살 빠진 날씬한 모습을 상상하면 그게 가장 좋은 동기부여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요즘에 또 새로운 마케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 빠지지 않은 정말 그 못생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상상하는 것도 오히려 다이어트 그 결과치에서 되게 좋은 위에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구나를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는데 오늘은 잠깐 부정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부와 행운을 달아나게 하는 말습관이래요. 내 잘못 아니야.
나 내일부터 할 거야. 아, 그들은 운이 좋았어. 아, 도저히 시간이 안 나. 우리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들 아닌가요? 해보나마는 안 될 거야. 너무 피곤해.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여기서 제가요, 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 이건 불공평해. 제가 참 많이 하는 얘기예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거 불공평해요. 저는 되게 공평한 걸 좋아하고 공정한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운동권처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 때 굉장히 많이 엄마가 걱정하셨어요. 저는 특히 데모 세대이기 때문에 데모장에서 아주 학교로 안 갈까 봐 부모님 속을 썩였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불공평과 불공정 얘기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걸 보면서. 아마 이 중에 우리 사장님들도 한 번쯤 했던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와 행운을 달아나게 한다니까 하지 말아보자고요. 그리고 그 후회를 그냥 오늘 여기서 접고, 낭비한 시간을 후회하는 것보다 더 큰 시간 낭비라고 얘기를 해요. 후회하는 것.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핵심 가치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시스템화 된다면, 시크릿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가 된다면, 저는 시크릿은 반드시 우리나라 1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저희 핀성장도 핀성장이지만 A사를 넘어서서 제가 시크릿이 정말 1등 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책도 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를 이번에도 또 우리 줌 미팅에서 했죠. 본사에서. 우리 회장님이 이 생각이에요. 리더로서 남을 섬기는 일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순간순간 이걸 잊어요. 저도 늘 우리 회장님이 이 말씀, 남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은 내 자신이 낮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늘 저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이도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힘들어지거나 고민에 빠졌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스폰서하고 내 파트너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 안에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남자하고 왜 결혼을 했었지? 거기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다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도 이번에 나온 거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캡처를 떠났고요. 오늘은 조인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네트워크, 제 이제 꿈이 뭐냐면, 저는 시크릿에서 크라운 로얄이 되면 저희 네트워크 한 30년 간의 일을 책을 한 권을 내고 싶었어요. 혼자 말고 공저로. 우리 같이 팀워크를 맡은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좋은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좋은 분들하고 같이 정말 일본에서 베껴온 책 아니고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 그 실전서 같은 책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고, 그러려면 저는 시크릿에서 크라운 로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정말 테이프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 한 달에 30억을 벌 수 있는 조인트 사고라는 책이 한 8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읽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나오고 난 뒤에 책이 절판이 돼서 이게 시중에 20만 원까지 팔렸었어요. 이 책이. 왜냐하면 이 책을 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굳이 내가 책을 쓰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 맞진 않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인트 사고 새로 나오면서 제가 또다시 이 책을 샀고요. 이 책을 우리 이제 북클럽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책을 읽는 이유는 그거예요.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서, 사장님들 아마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 시스템 안에서 배웠던 얘기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책을 쓰셨거든요. 일본에. 두 분이 책을 동업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했던 게 여기 이 책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얘기거든. 단지 이 사실을 즐기고 최선을 다해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었대요. 이분들이 그냥 다른 일을 했는데 만나면서 이 관계가 형성됐고, 책도 같이 내게 됐고, 사업도 같이 하게 돼서 정말 돈들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강의를 하는 분들이라서 이 책에서 제게 되게 불만이었던 건, 결국은 자기들 강의를 들으라는 거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읽었거든요. 아마 이게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안에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나와요. 저는 여기 초점이 인간관계라는 것 때문에 되게 이 책이 좋았었고요. 여기서 두 분이 그런 관계인 것처럼 먼저 주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의 호감 얻는 거. 또 하나는 세 번째, 자연스럽게 상대의 도움을 받는다.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을 그나마 하고 사는 사람이 지금은 됐는데, 이 안에도 계실 거예요. 누구 도움 받는 거 별로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하려고. 근데 인간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려면 상대의 도움도 받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정 수준까지 이루었을 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었어요. 8년 전에 제가 읽었을 때도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었거든요. 오늘도 제가 남편이 뭘 하는데 옆에 자꾸 어슬렁거리면서 뭐르래 잔소리. 제가 그래서 맨날 혼자 하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그 잔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 안에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보는 시간이고요. 정말 스폰서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파트너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사람. 네, 철저하게 서로 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상호성이 법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상대에게 좋은 것을 받고 나면 보답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습성. 이게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주잖아요. 그러면 받은 그가 반드시 나에게 보답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또 하나 나도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그분에게 그걸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서로 배려하게 되고 서로 나누려고 하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얘기를 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세대의 우리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컴포트 존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딱 직격탄을 맞았었어요. 이걸 보면서 컴포트 존을 벗어나려면 환경을 최대한 바꿔라.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것도 SNS였고, 이제는 우리 벌써 본사에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번 주부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컴포트 존에 있지 말고 이제 조금 벗어나는 훈련을 지금은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일을 한번 보고요. 둘째, 가능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움직여라. 우리 이제 본사로 나가야 되면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생각이. 저도 지금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우리 집에 이제 손주를 준비하는 딸이 있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 그런 거 다 뒤로 적기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움직이자.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거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해요. 이 다음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행동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늘 진짜 파트너들이 고민을 상담해오고 저 자신이 고민이고 그럴 때 늘 제가 고민을 누구하고 상담하기 전에 파트너들이 고민을 듣고 나면 제가 그걸 해결해 주기 전에 5사람 만나고 와요. 우리. 저도 만나볼게요. 사장님도 우리 5명이 미팅을 하고 만나자 그러면요. 그 고민이 없어져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생겨요. 움직이는 사람 물론 고민이 있지만 행동할 때의 고민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의 고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가능하면 일정을 쉽게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매일 비슷한 시간대로 정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저는 파트너들하고 약속을 하거나 늘 저는 A사 할 때부터 소비자 관리를 참 많이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소비자에게 갈 때도 가능하면 날짜를 정해놓고 가요. 2날짜로. 왜냐하면요. 내가 그 날짜에 맞춰서 가잖아요. 가서 바쁘면 다른 날로 또 한 번 해서 2가지 날짜를 가지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날짜에 이렇게 비슷하게 가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그 날짜에 나의 파트너가 누군가를 초대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었어요. 예, 그래서 파트너를 만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를 이 안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작업 일정을 정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은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가장 좋은 강사 질문하는 거고 좋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파트너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서 왜 그랬는데 자꾸 물어요. 그래야지 그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제품이 전달되고 나서 제품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막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는 100가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가 궁금한 한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써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쓰셨어요? 그럼요, 다 해결돼요. 우리가 아주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자질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질문하고 들어주고 특히 저도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래요. 인간 자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나는 혹시 정체돼 있어 힘들어하는 분들은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을 취하기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고 그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조금은 오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책에서 성공의 4가지 스테이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이 비즈니스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도 인간관계가 전부라고 오타가 나 있네요. 전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먼저 상대에게 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요.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지혜롭게 받자라는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서로 주자. 여기요, 철저하게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바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자는 거예요. 예,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 2번째는 기술이래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 안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얘기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예.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자라는 얘기도 해요. 우리 제품 써보는 것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우리가 써보지 않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비싸기도 하지만 전기장판도 사보고 회사에서 핫딜을 하면 핫딜 제품도 써보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빨리 성공하려면 써야 할 곳에 돈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3번째에도 되게 놀랐었어요. 진짜 정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정보를 받고도 누구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건 정보일 수도 있고 그건 쓰레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상식일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감각 키우는 방법, 시스템, 노동시간은 수입의 틀 깨기, 내가 하지 않아도 직원이 알아서 움직이는 시스템.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사람도 성공한 걸 봐오셨죠, 여지껏. 그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걸 채워줄 스폰서가 있었고 그가 부족한 걸 채워줄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얼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그래야지 내가 부족한 걸 메꿔줄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 나를 복제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시스템 만드는 거. 저도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하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다. 부족한 나의 스폰서가 뭔가 그래도 해내. 분명히 그 사람은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뭔가 시스템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책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기본에 미치기 위한 핵심 지침 8가지. 이거는 우리 너무 잘하시는 걸 거예요. 긍정적인 거, 나와의 타협에 익숙해지면 기본은 흐트러지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초심 절대 잃지 말아요.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디테일. 저도 건성이라서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전 네트워크는 내가 부족한 거를 내 파트너가 챙겨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팀워크라는 건 그건 같아요. 내 스폰서는 이게 부족해. 그럼 난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걸 메꿔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럼 진짜 멋진
팀워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습관화시켜야 되고 한 발짝 진짜 마지막에 한 발짝을 더 뛰는 사람이 결과가 달라요. 여기까지 99까지 똑같이 오는데 그 1을 더해낸 사람, 그 5를 더해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한 번 더, 조금 더 해보자. 우리 세미나 초대도 한 번 더 내가 전화했을 때 오는 사람 많았던 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한 번 더, 조금 더를 그냥 우리 좌우명처럼 삼고 움직여 보는 것. 그게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복되는 거. 거듭된 연습, 훈련은 배신하지 않는다. 인내. 지금 우리 여기 사장님들, 블루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사장님, 핀 있는 사장님들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두렵지 않으시죠? 전 그게 반복해서 온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처음에는 어땠었나요? 얼마나 떨렸었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갈 거고요. 또 서두르지 말자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왜냐하면 사람마다 능력은 달라요. 절대 내 안에 나와 비교하시지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힘들수록 사장님들이 기본에 미쳐서 입문이나 기초가 아니라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에디티드 에브리띵이라고 기본은 초기에 저는 네트워크 처음에 그랬었어요. 기본은 전부래요. 근데 우리가 그 기본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허드렛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이다. 저 되게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저는 누군가를 우리 미팅을 하고 나서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봐요. 이게 참 오래된 습관이거든요. 그가 자기가 일어나는 의자를 뒤로 밀고 나오는지 그냥 막 이렇게 펼쳐진 채로 나오는지를 봐요. 이거 진짜 이렇게 뭐 노인네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지껏 사람을 판단할 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그 허드렛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이다라고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본사에서 쓰레기 줍는 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가지고 우리 옛날에 전체 있는 방에 한번 띄워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오래전부터 습관이에요. 저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났었는데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차창으로 그 주차권을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걸 보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딱 정리했었어요. 그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리는 사람이면 그냥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거. 제가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살아가긴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몸에 배 있는데 이런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일에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래요.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복잡한 일에 빠졌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자. 아이들 대학 갈 때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쓰라고 그랬었어요. 다 써, 일목요일. 네가 이과를 가야 되는 목적. 이과를 가서 너한테 좋은 걸 써보고 그러면 답이 그냥 나오거든요. 투명하게.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복잡한 일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라고 얘기해요. 새벽 시장에 나가보면 다시 기본이 보인다는 얘기도 나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힘들 때 새벽 시장을 옛날에 많이 갔었거든요. 사장님들 아침에 힘들 때요. 아침 운동 핑계 삼아서 아침 일찍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보시면 그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을 만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요.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기본을 건너뛴 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많은 분들이 시크릿을 하면서도 하이핑 갔다가 그만둔 분들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저는 시크릿이 너무 빠른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너무 많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시크릿이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니고 시크릿은 그 성장 과정이 성장 스토리가 너무 급성장 때문에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책임은 저에게도 있어요. 얘기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본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치명적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갖춰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힘. 이 안에도 핀이 높지 않으나 계속 꾸준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 꾸준함의 힘은요 반드시 결과로 나옵니다. 예.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이아몬드까지 제대로 잘해서 간 사람은 네트워크를 떠나서도 성공합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계속하는 힘이 없으면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3가지 방법 계속 많이 나오죠. 예.
환경 바꿔주고 이거 오늘 지금 세 번째 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 비즈니스 타깃 고객의 정확한 사전 조사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시장을 읽는 일이에요. 제가 SNS를 자꾸 들여다보고 지금 어떻게 트렌드가 흘러가고 보는 것도 지금 우리 고객들이 우리와 함께 사업을 해야 될 그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보, 노하우, 툴 등 아낌없이 나누기, 뭐 필요한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또 나오죠. 예.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막의 골짜기. 저도 어쩌면은 지금 이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절망의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조금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힘든 거 나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겨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움닫기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포기하면 여기서 끝이거든요.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다가올 성공의 날을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꾸준히. 제가 그 체험단에 들어가서 그것도 했던 게 솔직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미팅을 늦게까지 하다가 그렇다고 제가 파트너들을 막 종용해서 미팅을 할 수도 없잖아요. 오는 전화는 받지만. 왜냐하면 제가 미팅하다가 수원에서 경찰서에 고발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초기에 누가 저를 고발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한테 먼저 만나자는 소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상 스폰서가 만나자고 했으면 나가야 돼요. 이런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놀라서 우리 파트너들 다 가서 검사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검사 결과가 옛날에는 하루 걸러서 나왔을 때 막 입병이 다 난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동안에 읽고 싶었던 책 읽어야 된다. 그래서 북클럽 들어가서 책을 읽었던 거고 체험단이라도 해봐야지.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막 그래서 찾아낸 게 저는 그거였었어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시기를 반드시 겪어낸다고 생각해요. 시크릿 돼서 되게 단기간 안에 결과를 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저에게 숨겨진 몇 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묵묵히 지금 할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공통 분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세계에서도 성용되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배운 것들, 특히 우리가 고객이 상품을 간절히 갖고 싶게 하는 방법. 시크릿은 결국은 시크릿 제품의 매니아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오토십이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간절히 갖고 싶게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 아니라 베네핏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 플랜까지 얘기해 주는 거고 시크릿 제품을 쓰면 나오는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지껏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그나마 자신 있었던 건 뭐였냐면 제가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입이 많이 안 줄고 소비자 군단이 있어가지고 수입이 있는 건 뭐냐면 저는 그거예요. 내가 하는 시크릿은 달라예요. 너가 시크릿을 접해서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게 다른다는 걸 내가 하는 시크릿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각자의 시크릿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미선 사장님이 하는 시크릿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유진 사장님이 하는 시크릿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미옥 사장님이 하는 시크릿 반드시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크릿이라는 상품, 제품 안에 내가 얹혀지는 거죠. 예. 그 편익이 고객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게 해야 된대요.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들이 책 안에 들어있어서 좋고요. 저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처음부터 여지껏 그냥 읽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보면서 저를 다시 동기부여 시키기도 하고 저희 되게 무뎌져가는 감성을 이걸 통해서 제가 깨우기도 하고 그러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나온 책에도 제 글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 길이 끝에 희망이 있다라는 이 글을 아침에 보면서요. 한 걸음만 더 갔더라면 만날 수 있는 것을 도중에 돌아서는 바람에 물거품처럼 덧없이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맞지? 어쩌면 요 끝에 그 길이 끝에 지금 우리 모두가 서
있지 않나라는 그 희망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불고요. 비바람은 어두운 터널은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되게 힘든 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지 못한 일을 제가 겪게 한 것도 어쩌면 또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좋은 영향을 여기에 미쳐야 된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잘 견뎌내고 있거든요. 좋은 사람,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 아까 그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내 결이 어떤지 그가 알아야지 그 결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장님들이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어쩌면은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당연한 연락, 당연한 만남, 당연한 관심, 당연한 마음. 세상엔 당연한 것은 없는데 우리는 스폰서가 나에게 연락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걸 그냥 고마움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끔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어쩌면은 우리가 내일부터 정말 내게 고맙다고 말해야 될 그 사람들을 5명에게 전화 5명에게 걸자라는 아주 작은 목표도요. 우리 새로운 사업 확장도 마찬가지지만 인간관계 확장에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5사람이 힘들면 일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하루에 1명이라도 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았던 그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 어떨 거라는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예. 당신이 하는 일이 변화를 만들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메시지를 어디선가 보잖아요. 그러면 캡처를 떠요. 얼마 전에 정미진 사장님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디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에게 막대하는 사람하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 저는 제가 아까 의자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 너무 공감했거든요. 제가 실은 캡처 떠났어요. 그 내용을. 정말 100%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 저녁 먹을 때 정미선 사장님이 SNS에 올린 그거를 우리 사위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딸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걸. 정말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변화를 만들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변화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라도 변화를 만들 것처럼 작은 행동부터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저는 누가 아이수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또 제가 먹어봐야 돼요. 그린수 먹어본 것처럼 한약 냄새 나서 여기다가 타가지고선 제가 또 먹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뭐라고 얘기 못해요. 제가 먹어보고 뭐가 있어야지 얘기를 하죠. 그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린수가 저는 안 맞지만 아주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아이수가 맞는 누군가에게 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365 시크릿 하기로 정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직장생활 하시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누군가도 있을 거예요. 지금 결과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안에 혼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성공하는 일은 세상에 없었어요. 자식을 키워도 우리가 혼을 담아서 자식을 키웠을 때 그 자식이 내가 원하는 그대로 가고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 키우는 일부터 시크릿 나이 팀을 키워내는 일도 저는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만들 것처럼 한번 행동을 해보면 어떠냐는 얘기를 듣고요. 어저께 그 최은정 사장님 그래서 나왔었어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 캡처해서 왜 올려놨냐면 7번째 보세요. 가끔은 흔들리지만 일단 결심하면 갈 길을 꾸준히 끝까지 가는 사람. 흔들린다고요. 나도 흔들리고 우리 되게 강한 것처럼 보이는 정민선 사장님도 흔들리고요. 어쩌면 더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수적이긴 하지만 변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저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변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마저 나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캡처해서 제가 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보고 그러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는 게 뭐냐면요.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제가 진짜 야행성으로 살았어요. 저는
아이들 늦게 뭐 중고등학생 가외도 하고 해서 늦게 하고 늦게 잤어요. 왜냐하면 수업 다 끝나고 우리 아이들 다 재우고 할 일을 싹 해놓고 나와 있을 때 그 나만의 그 시간이 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여기 계실 거예요. 밤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책도 보고 나만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한참 새벽형 인간 책도 나오고 뭐 책을 읽어서 보고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10데이 리셋을 하면서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10데이 리셋 너무 좋았었거든요. 10데이 리셋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니까 요즘에는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2시 반에도 눈이 떠지기도 해요. 근데요, 얼마나 하루가 긴 줄 아세요?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신 분들은 새벽형 인간으로 한번 바꿔보시는데 그 새벽형 인간 요즘엔 제가 SNS 상에서 시크릿 하는 사람 말고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그런 루틴 10데이 리셋하고 내 삶을 리셋하고 싶은 사람들 뭐 살 빼는 것도 리셋 중에 하나고 저처럼 잠습관을 바꾸는 것도 리셋 중에 하나잖아요. 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왜 해요? 그러면 저요. 제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싶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루틴을 SNS 상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즘에 그 고민을 해요. 제가 그냥 그 루틴 하는 사람들끼리 챌린지처럼 같이 일어나서 같이 단톡방에 글 올리고 그건 뭐 시크릿 안 하는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그냥 다 같이 하다 보면 서로 또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일도 만들어지고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걸 젊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사과나무 한 그릇을 죽기 전에도 신문하는 그 어렸을 때 들은 그 명언을 잊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매 순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거든요. 그러면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많아서 요즘에 또 많은 책들에서는 사람이 때로는 흐트러지기도 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위로받고 때로는 흐트러지면서 저를 위로하면 그래 너 오늘 흐트러져 있는 날이야. 그게 너에게 주는 상이야 이런 생각도 하고 살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모두 저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크릿 하는 사람들은 달라. 표정이 달라. 시크릿 하는 사람은 행복해. 그게 인간관계 안에서 다 저는 해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고 돕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행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 너무 사랑하고요. 또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 와우. 오늘도 역시 그죠. 가치와 또 철학과 삶, 인생이 다 담겨 있는 이 짧은 시간의 강의가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 강의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포너님 선별된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대해야 되는 자세나 아니면 마인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아니면 또 새로운 변화 그런 걸 대처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how to 그런 것까지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방에 계시는 50여 분의 사장님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라도 남겨가길 바라는 마음이 스폰서님 마음이 느껴졌던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아까 질문 역시 정말 실력자는 다르죠. 질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린 적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 강의 외에도 너무 노하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 질문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지 듣고 싶은 얘기 있는지 한번 질문을 부탁드려봤는데 일단 우리 문미라 사님 되게 궁금한 게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많은데요.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폰서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와, 되게 좋은 사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간에는 또, 이거 기록하고 있나? 이 싶은 생각. 다시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고요. 또한 스폰서님이 누구보다 시크릿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듣는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다방면에서 너무 시크릿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저 역시도 A사 네트워크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죠. 이 회사 저 회사 다 제품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썼던 노트를 보면 뭐 다 비슷해요. 네트워크에 관한 어떤 강의들이 다 비슷한데 저는 시크릿을 만났을 때 오늘도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친구랑 정미선 스폰서 친구랑 하는 시크릿이 너무 좋았고 시작부터 그리고 정말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정말 처음에 좋았거든요. 뭐 제품이 독보적인 게 이런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근데 스폰서님께서는 느끼실 때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이었고 어떤 게 가장 좋았고 어디에 꽂혀서 정말 열심히 하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네. 처음에 저는 시크릿이 왔을 때 화장품 회사였어요.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지금은 제가 여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아들이 5학년 때 저에게 엄마하고 이모는 곰보예요 말할 정도로 여기가 되게 이렇게 막 하루방 같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시크릿 제품으로 메꿔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제품을 안 쓴 게 아니고 A사 그 제일 비싼 제품 뭐 다 써봤고 했는데 메꿔지지 않았는데 그게 저는 미네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미네랄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제 이게 다 메꿔져서 지금은 누가 곰보라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면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 세상에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니 나한테 피부가 좋다고 피부 때문에 시크릿 사업 도망 다녔던 사람인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크릿을 정했던 이유는 어떻게든 전 세계에서 우리가 꼭지점이라는 것도 꼭지점이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원료였어요. 미네랄. 미네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었고 또 하나는 보상 플랜이었어요. 실은. 왜냐하면 제가 M사도 했었고 A사도 했었거든요. A사도 내 파트너가 나보다 커지면 독립되면 내가 해야 되는 숙제가 커지는 거죠. 그거 아시죠? 네. 근데 시크릿은 그게 없잖아요. 저는 정말 파트너의 성장을 정말 박수 쳐줄 수 있는 보상 플랜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시크릿이 진짜 매력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그거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상 플랜이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그래도요 안 돼요. 사이드로 해야 되는 숙제 때문에. 시크릿 보상 플랜은 그게 저는 너무너무 장점이었고 무한 누적되는 거. 애터미 같은 경우 누적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재기가 들어요. 저는 애터미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누가 그래요. 그때 하셨으면 애터미 아니요. 저는 탑 안 돼요. 사재기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애터미 보상 플랜을 딱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상 플랜 안에 사재기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시크릿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보상 플랜이 시크릿 지금도 제가 뭐 어디선가 사업 설명 중에 시크릿 보상 플랜보다 좋은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없어요. 왜 좋지 않아요. 시크릿보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제일 하이핀들 누구 막 리크루팅 오지요. 시크릿이 막 혼란기에 빠지면 더 많이 오면 저는요. 그러면 시크릿 보상 플랜보다 좋은 걸 저를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설득돼야지 제 파트너를 설득해서 같이 가든지 하죠. 저를 보고 오신 건 아닐 테고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었어요. 직급의 가장 하이핀조차도. 그래서 저는 보상 플랜이 우리는 시크릿은 갑입니다. 사장님들 제가 우리 아들을 이걸 시켰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저는 되게 분석하고요. 제가 해보지 않은 건 하지도 못해요. 제가 써봐야지 얘기하는 성격이고 트리플 A형 보상 플랜도 제가 돈을 받아봐야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막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디긴 하지만 저는 그냥 뭐 늘 뭐 A사를 할 때도 뭐 죽기 전에 다이아몬드 하면 되지 막 이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여유를 가지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예.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냥 만나면 좋고 진짜 행복이 막 얼굴에 피어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움직이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도 없어요. 일하면서 같이 웃고 행복해지는 것. 예. 시크릿이 제가 선택한 이유는 보상 플랜과 움직이지 않은 원료 미네랄 때문이에요. 네. 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수모님. 네. 제가 수모님 말씀 듣다가 예전 초창기 때 제가 사업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네. 저 네트워크를 제가 안 해봤고 처음 해본 네트워크인데 저희 남편은 젊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네트워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찾아오는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남편이었는데 시크릿을 저보고 해라.
내가 아이들의 케어나 이런 걸 내가 하겠다 했더니 네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왜 하라고 하냐, 다른 거 다 말리면서 했을 때 제품과 보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것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퍼진다라고 했는데 저는 선정과 10만 원 플랜 때 시작했는데 남편은 경험에 비춰봤을 때 보상과 제품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 그 말이 진짜 맞는 이야기 같은데, 아, 이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닿았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계획된 이분 질문 많아요. 예리해요. 우리 네. 하미옥 사장님께서 네. 꼭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수호님. 아. 네. 사실 제가 방금 드리려던 질문이 잠깐 공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전 답변에서. 보통 제가 좀 연예계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성공한 연예인이나 성공한 뭐 스포츠 스타나 뭐 정치인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의 자녀가 똑같은 직업을 선택한다면 권하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질문에 이미 답변을 하셨어요, 소우님은. 네, 아드님께 이 시크릿이라는 네트워크 사업을 권하셨고 같이 동행을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삼성동 본사에서 어느 소우님 강의 중에 아드님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친구와 함께 실버가 되셨었나 플래티넘이 되셨었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답변해 주셨어요. 소원님이 얼마나 시크릿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진심이신지는 아드님과 하셨다는 그것만 봐도 저는 느낄 수 있어서, 저도 딸이 어제 성인이 돼서 곧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딸한테도 원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이나 이 제품이나 보상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원님은 아드님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지만 여기는 대부분이 여자 사업가들이고 또 사실은 이모라고 부르고 싶지만 네, 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사업자가 내 딸이다 생각했을 때 힘들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한마디, 혹은 이 사업은 이것만 지키면 된다 라고 하는 어떤 한 문장 있으시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들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아들이 전공이 신발이었기 때문에 서류만 넣으면 들어가는 아이였어요. 대기업에. 아주 특별한 전공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아들이 시크릿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두 번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했던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배워지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여기서 다이아몬드 정도까지만 하시고 나면 어떤 데 들어가셔서도 성공하는 게, 제가 우리 아들이 다 아들 친구들하고 다이아몬드까지 간 거거든요. 친구들을 플래티늄 만들고 친구 엄마를 플래티늄 만들어서 갔을 때 얼마나 엄마로서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 30대 28살 이 아이들을.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안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초기에 네트워크 초기에 저는 아이들 담임 선생님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사두님 1박 세미나에도 저는 초대를 했어요. 딸은 지금 서울시 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못해요, 네트워크는. 그러나 우리 사둔이 하고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사장님들, 특히 주부들, 저도 일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 저는 공감해요. 내 아이의 5학년은 딱 그 5학년, 그 아이의 5학년은 지금밖에 없거든요. 지금 유치원생이면 그 아이의 유치원은 딱 그때밖에 없어요. 일하고 두 개에서 얼마나 갈등을 할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대신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 쓰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가족도 일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아이의 대학생 시절은 그때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대신 짧고 굵게 하자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우리가 게을러서 집에서 퍼져 있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짧은 시간에 아이한테 듬뿍 사랑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은요, 말 한마디에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해,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일하는 거야를 느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짧고 굵게 사랑하고요. 아이들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 일을 핑계로. 그건 아무리 바쁘게 진짜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이 일하는 엄마도요, 그 뒤에 엄마의 그 등 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물론 쉽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보다 2배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조금 더 힘들게 해서 진짜 40대, 50대 돈 걱정 안 하고 살려면 지금 조금 더 부지런해지자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가족도 일만큼 소중하다는 메시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제 질문 마음에 드셨나요? 질문을 네, 잘해야 너무 된다고 또 좋아요. 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울컥한 얘기인데 왜 자꾸 동기부여가 되지? 네. 저만 열심히 그런가요? 살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역시 스포님. 네. 와. 네, 우리 정유 스포님 하실 일이 있으시죠? 잠깐만요, 스포너님. 네. 아, 네. 네, 오늘 아까 단톡방에서 저희가 릴레이를 해요, 스포너님. 네. 네, 릴레이를 하시는 분들께 잠깐씩 이벤트로 커피 네. 쿠폰 쏘는 오. 이벤트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오늘은 제 맘대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오. 네, 오늘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래떡 데이라고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네, 가래떡 데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릴레이 하신 분들 중에 빼빼로데이와 관련 있는 분이 계세요. 네. 자, 그분이 계신지 제가 좀 살짝 확인을 해보고, 네, 계십니다. 오. 자, 빼빼로데이 11월 11일. 11과 11을 더하면, 네, 22가 나오죠? 릴레이 22번에 계시는 이, 많은 여자 사업자 가운데 계신 김선태 사장님께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아, 네. 대박. 다음에는 우리 선태 사장님 얼굴도 꼭 보여주세요. 네. 그럼 아, 짧게 역시. 김선태 사장님께 커피 쿠폰 쏘고 다음 받아주세요. 아, 역시. 저는 지금 책상 위에 이게 있어요. 솔텐 오일을 오일. 제가 만나서 드릴 거거든요. 네. 정미선 사장님하고 같이 와도 되고요. 아니면 근데 지금 여기 도인재 사장님이 계속 움직이면서도 이거를 켜놓고 움직이셨어요. 아. 퇴근하고 있어요. 맞죠? 워킹맘, 그쵸? 워킹맘. 근데 저렇게 걸어가면서 이거를 켜놓고 하기 쉽지 않아요. 웬만하면 끄거든요. 그래서 도인재 사장님께 이거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스포서님. 네. 분위기 네. 업이에요. 지금 오징어 없어져.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렇게 스포님 비디오를 켜셔야 소개팅 됩니다. 하나? 네. 네. 아, 네. 네. 잊고 있으시죠? 아, 네. 알겠어요. 축하드려요. 없어도 할수 김선태 사장님, 있습니다. 조인지 네. 사장님. 아, 잠깐만, 네, 이거 축하드려요. 해야 되는데. 네. 네. 자, 네. 오늘 일단 오늘 아주 김진일 선생님 스피치로 꽉 채우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리더 스피치는 일단 시간이 다 지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그래도 사진 나왔으니까 오전산 이거 준비해주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민수님 스피치 한마디 아주 아, 네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짧게 오늘 너무 많이 들어서 책 한 권을 그냥 이렇게 다 읽어주셔서 그 공부한 느낌이었는데 그냥 한 문장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거 근데 너무 많아서 사실은 메모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고를게요. 뭐였냐면 내가 하는 시크릿은 달라. 약간 이 문장이 정말 와닿았어요. 내가 하는 시크릿은 달라. 우리 365가 하는 시크릿은 달라. 이거를 오늘의 문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피곤한 시간에 이제 모셔놓고 스포너님 지금 거의 뭐 다 계속 듣고 싶어서 자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매달리고 있잖아요. 네, 마르지 않는 이야기라 봅니다. 스포너님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계속 마지막인 것 같지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시장은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앞으로 반짝이는 뭔가 들어올 것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크릿을 만난 사람은 진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회사를 만나려고 여지껏 돌아왔거든요. 사장님들 갈등하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고 딱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신념을 가지셔야지 사장님들이 신념 때문에 누군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신념을 가지시고 이왕 하기로 정했으면 좀 잘해보자고요. 아이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엄마 멋지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엄마가 되려면 우리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기로 했으면 멋지게 한번 해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다이아몬드까지도 사장님들이 해내시는 목표 마음 먹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까지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고 우리 시스템 안에서도 만나고요.
얼굴 자주 뵙고 좋은 에너지 나누고 사장님들도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사실 저번 주에 강의했었을 때 저희 오정사님께서 그 퍼센티지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의 퍼센티지를 딱 해서 딱 30 몇 분이다. 이 강의를 했는데 오늘 50분까지, 50명까지 오셨습니다. 이거는 김진희 스포님에 대한 팬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오늘 맞아. 역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드디어 나타나셨네. 우리 오정사님. 마무리 이제 오셨나? 사진 마무리 어. 목소리 한번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 하시죠. 이제 파이팅 한번 하시고. 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 오랜만에 오셔갖고 지금 음소거도 안 하시고 말씀하시네. 네. 아유, 저를 막아놓으셨잖아요. 마이크는 안 켜주시고. 제가 해드렸습니다. 네. 아, 저 없이도 너무 잘 진행하셨네요. 저 언제 없어도 되는 거죠? 네, 제가 없다고 막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네, 뿌듯하게 보고 있었고요. 우리 김진희 스포님 강의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들과 또 우리 스포너님들의 말씀에서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가, 네, 좀 기대가 되는데, 제가 꼭 영상을 챙겨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다이아365 여러분, 정말 저도 정유진 스포너님이 딱 집은 그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누가 하면 다르죠? 365가 하면 다릅니다. 예, 같은 시크릿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구호는 365가 하면 달라!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김진희 스포너님께서 365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365가 하면 해주시면 저희가 달라! 예.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진희 스포너님 준비되셨죠? 해주세요. 우리 365가 하면 달라!